안녕하세요, 간단맨입니다. 오늘은 더함 스마트 75 QLED 144Hz 로컬 디밍 돌비 AI 구글 3.0 게이밍 프로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TV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40인치 중소기업 TV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75인치로 바꿀 기회가 생겼고,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삼성 LG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중소기업 더함 TV를 선택하게 되었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와 또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TV를 구매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모든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걸 나쁘다, 나쁜 걸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 솔직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 TV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구매할 때는 주 사용 목적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영상 시청용인가 아니면 게임 목적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시청이 주 목적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삼성 LG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즘은 대기업 제품도 스마트 기능이나 여러 불필요한,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옵션들을 뺀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65인치 LG TV가 8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영상 시청이 주 목적이다 그렇다면 삼성 LG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용이 주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선 게임용 TV가 무엇인가, 게임용 TV가 어떤 사양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게임용 TV라 하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주사율이 무조건 120Hz 이상 나와야 하며 144Hz까지 지원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10만원, 20만원 차이면 2배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게임용 TV 75인치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품은 현재 13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대기업 제품은 25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가격 차이이지요. 물론 내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대기업 제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TV 사이즈를 줄여서 75인치가 아니라 65, 50인치 이렇게 줄여서 대기업 제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성비로 중소기업 제품을 가느냐라는 선택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TV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40인치를 사용하다가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사실 TV라는 것이 한번 사면 최소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치를 줄여서 가게 되면 향후 5년, 10년 동안 또 그 줄여서 선택한 그 인치로 사용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걸렸습니다. 거거익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TV는 크면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성비로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중에서 평이 괜찮아 보이는 더함 TV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TV 크기에 대해서 잠깐 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 TV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시청 거리가 2m입니다. 처음에는 75인치가 이 공간에 너무 클 것 같아서 65인치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75인치가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65인치 사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요. 그래서 실제 TV 크기를 박스로 만들어서 박스를 이리저리 오려 붙여가지고 실제 65인치 TV의 크기를 만들어서 이 공간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75인치를 다시 만들어서 붙여보니까 이 공간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85인치도 충분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초과로 85인치는 선택할 수 없었고 결국 75인치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65인치를 구매했다면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75인치 TV는 시청거리 2m에서 눈에 꽉 찹니다. 제가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해도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 영화 감상 시에도 극장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혹시 TV 크기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산과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TV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살 수 있는 가장 큰 TV로 구매하십시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TV 본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함 스마트 75 QLED 144Hz 로컬 디밍 돌비 AI 구글 3.0 게이밍 프로라는 이름 안에 이 TV의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 TV라는 거고요. 75인치라는 거고요. QLED 4K 화질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144Hz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한다는 거고요. 로컬 디밍 요거는 간단히 말해서 화질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돌비 시스템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 3.0 구글 검색도 아주 편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프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사실. 게이밍을 위한 TV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능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TV라서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디즈니 등등 그런 OTT 프로그램에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리모컨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자, 유튜브 눌러보겠습니다. 제 계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넷플릭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잘 연결이 됩니다. 저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두 개만 쓰기 때문에 다른 건 계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눌러볼까요? 그래도 쿠팡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나오죠. 설치하면 됩니다. 디즈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화면이 잘 뜹니다. 잘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 기능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지원해서 검색이 아주 편합니다.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음성 인식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말하면 인식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상단에 음성인식 표시가 나오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계속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잘 되죠? 광고 없는 발라드 음악.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듯이 인식이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간단 팁 TV.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듯이 제 채널도 검색이 잘 됩니다. 젤다 야생의 숨결. 네,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거의 완벽하게 음성 인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기능이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능보다 144Hz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면 144Hz까지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시에도 정말 화면이 부드러워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P의 거짓입니다. 현재 프레임을 보면 120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부드러움을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게임 플레이 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구매 가격은 벽걸이 설치 포함해서 130만 900원에 결제했습니다. 벽걸이 설치를 직접 하실 수 있으면 11만 원 절약됩니다. 설치 비용이 11만 원이거든요. 브라켓 비용을 빼야 하니 약 5에서 8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타공만 할 수 있으면 벽걸이 TV 설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TV도 크고 설치 비용도 제 마음에 들어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TV가 40인치까지는 혼자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40인치 TV는 제가 직접 벽에 설치를 했거든요. 하지만 50인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혼자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TV를 들어서 벽에 걸어야 하는데 혼자서 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남성 2명이 들어서 걸어야 하는데 저희 집에 남자가 저 혼자거든요. 여성이 잘못 들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사 불렀는데 역시 돈이 좋습니다. 주문하고 설치까지는 약 이틀 걸렸습니다. 충분히 빠른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 기사도 당연히 외주지만 나름 친절하고 괜찮았습니다. 설치 과정은 설치 기사가 배정이 되고 설치 기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왔습니다. 주문부터 설치 과정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제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모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리모컨이 좀 작습니다. 이 글씨들도 너무 작고 버튼들도 너무 작아서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손이 크신 분들은 더욱더 이 버튼이 잘 안 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작아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노안이 오기 시작했는데 잘 안 보여요. 물론 익숙해지면 이제 찾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한참 들여다봐야 누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가를 여기서 아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쓰는 볼륨이나 외부 입력 같은 그리고 채널 변경 이런 거는 좀 크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이 게이밍 TV가 타겟이 20에서 40대라서 이렇게 작은 리모컨으로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보셨듯이 리모컨은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은 화질 다음으로 중요한 사운드입니다. 제품 소개에는 돌비 사운드의 15W 스피커가 2개라서 사운드가 아주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사운드바를 따라오진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냥저냥 들어줄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중소기업 40인치 그 TV보다는 소리가 훨씬 좋긴 합니다. 사실 TV 사운드는 대기업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이나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사운드바가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삼성, LG도 사운드바를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TV 사운드가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기업 TV 소리가 중소기업 TV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바에는 못 미칩니다. 사운드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후기에 사운드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 평가로는 사운드바를 10점이라고 하면 TV 소리는 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운드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TV는 ARC 기능, ARC는 사운드바와 TV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TV 켜고 사운드바 전원 켜고 TV 볼륨 올리고 사운드바 볼륨 올리고 TV 전원 끄고 사운드바 전원 끄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리모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ARC 기능을 지원하는 TV와 ARC 기능을 지원하는 사운드바를 사용하게 되면 TV 리모컨으로 TV와 사운드바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TV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켜면 사운드바 전원도 동시에 켜지고 TV 리모컨으로
TV 전원을 끄면 사운드바 전원도 동시에 꺼집니다. TV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리면 TV 볼륨과 사운드 볼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 생각 바뀌었는데 제 사운드바가 오래된 거지만 ARC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너무 편하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제 사운드바고 여기가 TV 전원부입니다. 리모컨으로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얀색이 전원이 켜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TV도 지금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 전원을 꺼봅니다. TV 전원이 꺼지고 사운드바도 빨간색으로 전원이 꺼진 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TV 리모컨으로 전원을 켭니다. 그럼 TV가 켜지고 사운드바도 다시 하얀색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오른쪽에 보면 사운드바가 인식이 됐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깜빡이고 있죠? 이 사운드바가 인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 TV의 문제인지 사운드바의 문제인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껐다 키면 이제 인식을 합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자, 이제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있죠. 이 현상은 TV의 문제인지 제 사운드바의 문제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사운드바가 오래된 거라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새로 산 TV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다음은 화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보는 화면이 처음 기본 설정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TV를 가져와서 TV를 켜면 이 화질 상태로 TV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느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붉은색 계열이 아주 강합니다. 이건 구매 후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홈페이지에 공식 추천 세팅값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더함TV 측도 기본적인 세팅값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설정해서 화면 조정을 하면 됩니다. 세팅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뭐 가격이 그것을 커버해 주잖아요. 붉은색이 강하다라는 것 말고는 화질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LED라는 이름답게 아주 선명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도 일부러 4K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다의 전설을 보여드립니다. 피해 거짓입니다.
화면상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든 영상 시청을 하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TV 자체의 성능은 대기업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딱히 문제가 되거나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느낀 점이 없습니다. 그저 화질이 너무 좋고 게임할 때도 너무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내구성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저 좋기를 바라야죠. 한 5년 후에 다시 이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려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AS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조금 과장해서 고장나면 그냥 폐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품 구매할 때 사은품으로 HDMI 2.1 케이블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와 함께 사은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하고 톡을 남기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게시판에 답변도 없는 겁니다. 주문해서 설치까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 연락을 하더니 이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연락 두절인 겁니다. 2년 무상 AS가 된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연락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끈질기게 연락을 했는데 3일 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제 구매 내역이 전산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은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알아본다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꼭꼭 연락을 줘야 된다고 정말 강조하고 전화를 끊고 불안한 마음에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10분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벤트 기간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 팔려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축하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연락이 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못 보내주고 3일 후에나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행히 3일 후에 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제품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130만원이라는 가격에 이만한 성능에 이만한 크기의 TV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가심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AS가 물론 좀 불안하긴 하지만 TV는 웬만해서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 자신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용했던 중소기업 TV도 거의 5, 6년 이상 문제없이 잘 사용했으니까 이 TV는 그거보다 더 좋을 테니까 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TV는 이런 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가성비, 가심비를 추구하는 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144Hz 75인치 게임용 TV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저렴한 가격에 75인치 영상 시청용 스마트 TV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AS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 이상 기다리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망설임 없이 이 TV를 구매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TV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 간단 매니였습니다.